네. 안녕하세요. 네, 주세요. 자, 오른쪽 선생님부터 자기소개해 봅시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치원생님이 되고 싶어 유치원 봉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 봉사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편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고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네, 좋습니다. 옆에 학생 자기소개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안경과학과에 지원한 신성균입니다. 저는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저의 성격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소극한 점이 단점이지만 오히려 신중하고 진지하다는 면에서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 누나 따라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에 흥미가 생겨 지금까지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지원한 김종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잘 이뤄나가지 못하고 친해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와 합기도 웅변과 같은 자신감을 키우는 것으로 해서 자신감을 향상시켰고 축구나 농구, 야구 같은 협동심을 기르는 운동을 함으로써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행정학과를 지원한 계기는 네, 됐습니다. 김종찬 학생은 경찰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사회에서 누군가가 바라볼 때 가장 모범적이고 투철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경희 학생, 네. 5대 영양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지방, 무기질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의 효소를 좀 더 신체 내에서 훌륭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요. 지방은 네, 됐습니다. 신성균 학생, 옆에 학생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백질, 네, 좋습니다. 김종찬 학생, 낙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낙인 이론이 뭔지 몰라요? 브로커님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뭐죠? 경미한 범죄를 그렇게 쉽게 방치해두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김경희 학생, 네.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우리나라 요리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성균 학생, 네. 우리나라 안경사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안경원에서 안경을 팔 수 있고 안과의 검안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렌즈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경 디자인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글라스 많이 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데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태양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신동민 학생, LED가 무엇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희 학생, 네, 경찰은 존재해야 됩니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질서가 지켜지고는 있지만 감옥가다가 많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준찬 학생, 네, 경찰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이버 범죄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사이버 문제는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요. 가해자를 찾기 어렵고 그것을 쉽게 규제하기도 어렵고 사이버에서 익명성 문제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익명성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균 학생, 사이코패스라고 들어봤죠? 네. 사이코패스가 뭐죠?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선천적으로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 학생, 사이코패스가 뭐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찬 학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쳐 희열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희열을 느끼고. 소시오패스는 뭡니까? 김종찬 학생, 소시오패스. 사회성 인격 장애로 김경희 학생, 소시오패스가 뭐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알고 있습니다. 신동균 학생, 가면을 쓴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른 걸 소시오패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금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금목걸이는 누구 것입니까? 김경희 학생. 당분간은 분실물로 맡겨놓겠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영화관을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동균 학생. 김종찬 학생. 저도 임경희 학생과 같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다 지나다니면서 범죄인 신상 얼굴 공개하고 그런 거 많이 봤죠. 네. 그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찬 학생한테 이야기해주세요. 범죄자 인권은 존중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의 법률을 어기고 그것에 대해 신정균 학생. 사람은 그에 맞는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범죄자들은 의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권리도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경희 학생은요? 신성균 학생과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균 학생. 네, 안경과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디자인한 안경을 차려서 팔고 싶습니다. 임경희 학생. 식품영양학과 졸업 후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일반적인 영양사가 아닌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해주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거나 영양 관련한 강연을 다니고 싶습니다.
김종찬 학생은요? 저는 대학 졸업 후 경찰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체력 관리를 많이 하고 경찰 시험을 붙고 나서 가까운 지구대에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구대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민경이한테? 네.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해서 원하는 영양사나 뭐 이런 게 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선택한 직업이 있습니까?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외에 다른 직업? 아예 영양. 식품영양과 관련 없는 다른 직업이요?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 식품영양학과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공부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의 꿈을 맞게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정균 학생은 안경사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안경사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른 과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종찬 학생은요? 경찰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경찰이 되지 못하여도 경찰이라는 확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 민경이 학생. 네. 생체내 화학 반응에서 효소의 역할은 뭡니까? 화학 반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신성균 학생. 반도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스마트 기기에 쓰이는 게 반도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도체의 특징은 뭐죠? 차이점? 철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석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김종찬 학생. 도덕과 법의 차이가 뭡니까? 도덕은 신성균 학생. 도덕과 법의 차이점은요? 도덕은 안 지킨다고 해서 불이익은 가하지 않지만 법은 불이익이 가합니다. 민경이 학생. 도덕은 윤리로서 지켜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고 법은 제도로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김종찬 학생.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의 땅이 통일이 된다면 소유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유권이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주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신정균 학생. 소유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괜히 힘만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이 학생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면 저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상님의 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조상님의 땅을 훌륭히 가꾸는 것에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경이 학생. 네?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나왔듯이 과거 우리나라의 땅으로서 지정되었는데 그것을 일본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자, 신성균 학생. 네. 입체 안경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D 안경의 원리.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민경이 학생. 네, 3D 안경 알고 있죠? 네. 3D 영화 본 적 있죠? 네. 네.
3D 안경의 원리 설명해 보세요. 3D 안경을 즐길 수는 있었으나 원리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윤종찬 학생, 3D 안경의 원리는요? 저도 윤경이 학생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신흥균 학생, 바닷물은 파랗게 보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빛이 물의 성분과 빛이 굴절해서 들어오는데 백색광이 빨주노초파란 모순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인 보라색은 저희들 눈에 잘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인 파란색이 저희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남색 아니에요? 자, 윤경이 학생. 네.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윤경이 학생. 다시 한번 말씀해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공기에 좋지 않습니다. 김종찬 학생. 저도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경이 학생, 카페인 과잉 섭취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카페인 과잉 섭취를 하다 보면 뇌에 좋지 않습니다. 뇌 경련, 뇌 경각. 자, 콜레스테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에는 식물성 지방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에는 동물성 지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윤경이 학생. 방사능으로 인해 해양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기형적인 식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물고기들을 많이 못 먹습니다. 세상에 나세요.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제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사선이 터짐으로써 엔화값이 떨어지는 저희 나라에게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종찬 학생. 질문 좀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노출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휴가, 피해. 효과보다 피해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에 오게 되는 피해 예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윤경이 학생. 네, 일본 방사능 노출로 인하여 물고기들이 기형이 생기고 한다고 했는데 본 적 있어요?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었습니다. 어디서 봤죠? 네이버에서 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뉴스로 봤습니까? 신문 기사로 봤습니까? 심각성을 나타내는 뉴스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합니까? 어느 정도 사실성이 보장된 기사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HACCP가 뭐죠? 해썹입니다. 그 식품 영양을 검사하는 제도로 그 제도로 인해 조리원이나 위생 상태가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에서의 음식물이 들어오면 1차 검사를 하죠. 네, 방사능 검사를 합니까?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만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일본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겠네요. 아닙니다. 있을 것
자, 임경희 학생, 식중독을 정의하고 최근 식중독 발생의 경향을 이야기해보세요. 식중독은 세균성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고 화학성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고 한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식중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네, 신성균 학생. 물컵 안에 물컵이 있고요. 바닥에 동전을 놔두면 그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이 굴절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물체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광 렌즈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청광 렌즈는 뭡니까? 알고 있는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를 알고 있습니다. 오목 렌즈는 뭐고 볼록 렌즈는 뭡니까? 볼록 렌즈는 오목 렌즈는 빛을 발산시켜서 상이 뒤에 맺힐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줌으로써 상이 앞에 맺힐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신정균 학생. 네, 파동이 뭡니까? 파도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파장이 뭡니까? 폭을 말합니다. 뜬금없이 폭이 파장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석유를 쓰고 있어서 자동차 매연가스와 매연가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더 급속도로 생기는 것 같다. 이것을 국가에서 규제하고 자, 알겠습니다. 김종찬 학생.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 온난화는 공장이나 자동차들의 안 좋은 임경희 학생,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화로인해 가속화된 것으로 지구가 뜨거워 열을 받아서 남극에 빙산이 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찬 학생. 네. 임신한 여성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임신한 여성분의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산부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균 학생.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임경희 학생.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김종찬 학생. 여성에게도 군 복무 의무를 부여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신성균 학생. 여성에게도 군 복무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남자는 국가의 의무로서 남자는 군복무를 하는 것이고 여자는 국가의 의무로서 임신과 각종 자, 여성에게도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남자가 국가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처럼 여자도 전쟁 시 물품을 나르거나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신체 조건 좋은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 조건이 더 우월한 경우도 있고요. 남자 중에도 나약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군복무 의무를 지게 되는데 강한 여자도 장미란 같은 친구들은 국방에 의무 쳐야 됩니까? 레슬링 선수, 권투 선수 여자들은 국방에 의무 쳐야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는 하고 싶은 의지랑은 무관하고 의무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의무고
여성에게 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건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하다. 이건 남녀 차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임경희 학생, 여성도 군 복무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전쟁 시에 음식을 나누면서 군인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럼 남자도 전쟁 시에 군대 참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의무적으로 2년을 군대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여자는 전쟁이 난다는 전제 하에 군복무 의무를 진다. 남녀 평등이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군복무 의무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자는 왜 군복무 의무를 부여하면 안 됩니까? 부여해도 되지만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여성 신체적으로 많이 힘든 여성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성들도 복무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방해를 하거나 행정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럼 여성 경찰관, 여성 소방관들은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관은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이나 소방관을 지원하는 여자들은 군복무 의무를 줘야 됩니까? 그분들 분야에서 일해야 하는데 자, 김종찬 학생. 제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개에 저희 아이가 물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 개를 죽였습니다. 제 행동은 처벌받아야 됩니까? 최소한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성균 학생, 처벌받아야 됩니까? 장소가 개를 데리고 다녀도 된다는 조건이면 그에 맞게 쌍방으로 땅방으로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학생.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다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강아지를 그렇게 죽이는 생명의 존엄성이 어긋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김종찬 학생,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후회하는 일은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학업에 몰두를 하지 못하고 노력을 안 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신성균 학생. 저는 저희 학과를 위해 고등학교 때 해왔던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안경과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꼭 하고 싶습니다. 김경희 학생요. 저는 20분 전으로 돌아갈 면접을 다시 준비하고 더 열심히 보고 싶습니다. 표정은 전혀 그래 보이진 않네요. 네, 김경희 학생 마지막으로 면접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저는 식품영양학과에 오기 전부터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네, 됐습니다. 신성균 학생.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학과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학과에 합격한다면 나중에 대학교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졸업생이 될 것입니다. 김종찬 학생. 저는 경찰행정학과를 나와서 저의 노력한 성과와 적성을 잘 살려서 저의 확고한 경찰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